중심으로 해서 약 20분 정도 할애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지금 특별자치도인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국가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경기북부가 크고 너무 커서 이제 비효율이 있고 이제 낙후도 있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 당연히 해소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걸 왜 국가적인 아젠다로 삼아서 별도 행정구역을 만들고 특별자치도라는 그 새로운 이 분권화된 행정구역으로 왜 지금 가야 되는지를 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국가의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기 북부는 뭐 잘 여기 아주 뭐 그 사회 문제, 지역 문제에 정통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70년대, 80년대 체제가 레가시죠. 쭉 내려오면서 신도시만 만드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국가적으로 필요한 주택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형적인 그 지역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접경 지역은 70년대, 80년대의 이 거리와 파사드 뭐 그 지역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신도시들은 이제 서울 중심의 생활을 하는 이제 그런 기형적 구조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7, 80년대의 지역 구조를 탈피하지 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분단의 문제 때문에 그동안은 그래 이 지역은 그 북한이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안보를 위해서 좀 우리가 감내를 해줘야 돼 하고 묵묵히 참으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래서 한강 이남 중심의 개발을 번영을 이뤄왔고 50년간 번영을 이뤄왔고 북부는 그걸 지켜온 그런 역할 분담을 해온 지역인데, 지금은 그 과거의 유산에서 벗어나야 하고 벗어날 이 충분한 환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경기 북부를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새로운 지역으로 만들어야 될 수 있는 한국의 세계 8위 경제력 뭐 이제 이런 부분들. 근데 예를 들면 7, 80년대는 북한에 비해서도 굉장히 열세에 있고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열세에 있었던 그런 상황을 지금 극복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통일 이전에 경기 북부를 정상적인 지역으로 만드는 것, 그거는 국가적 책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무엇으로 방기를 하고 있냐면 국가가 경기 북부도 수도권이다 라고 하면서 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주 강력한 국가의 방어 무기고, 우리 경기도하고 저희가 같이 이제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보면 수도권이나 경기 북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지방 소멸 이제 하면서 그 지방 살리는 건 중요한데 그게 경기 북부를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거하고 동일한 어떤 논리적인 연결성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분단위 문제인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지금 그 경기 북부가 그래도 수도권이지 않냐 이런데, 예를 들면 이제 고속도로, 그다음에 이 도로 보급률 이런 부분들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요. 1인당 GRDP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대학 문제, 그다음에 보건의료, 그다음에 지역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낮은 데에 비해서 규제는 높은 이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 바꿔야 되겠다 하는데, 그동안 민선이 1기에서 이제 8기까지 왔잖아요. 7기까지 현재 체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그 새로운 레짐,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당위성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예상을 하실 수 있는 거지만, 도민들한테 물어본 경기 남부와 북부 이미지 같은 지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게요. 이미 도민들은 잘 알고 계시죠. 소위 말해서 수도권의 경제 성장과 발전된 지역이라는 거는 이제 경기 남부 얘기고, 북부는 여전히 7, 80년대의 어떤 접경 지역으로서 분단이 최전선.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생태 자연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평화 이런 부분들이 경기 북부의 그 긍정적 자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인당 GRDP 경기 남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북부 최하위 수준이고, 약
60% 정도 이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60% 정도인데요. 10년 전에는 한 56%, 그러니까 4%포인트가 지금 그 격차가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산업은 없는데 인구만 들어오니까 이런 현상이 있고, 그 문제를 주민들이 다 떠안고 있는 거죠. 외부로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주요 기업이 본사 보면 쭉 이제 서울, 경기도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보다 맨 뒤가 경기 북부입니다. 이런 그 기업 유치에 등한시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거는 뭐 국가 발전 전략 자체가 한강 이남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제 국가의 전략 그 산업 특화단지인데요. 그 기존의 산업의 중심지들의 특화단지를 다 지정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한강 이남 중심, 경부축, 남해안축 중심의 발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제 면적, 규제 면적이 이제 수도권 규제, 군사보호구역, 뭐 이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데 또 수도권을 전체적으로 규제를 엎어서 중첩 규제를 해놓고 발전하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군사보호구역은 요게 제한보호구역이 25km인데 이게 72년 군사보호법에서 27km 만들어 놓은 거를 2km 땡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건데요. 한 발짝도 안 움직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북부 지역의 어떤 이런 그 25km 자체를 그냥 묶어놓은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역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가적인 발전 패러다임 문제인데요. 지금 금년에 그 한국이 미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 덩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성장률이 떨어진 상황인데 그게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거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난백상이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구조적으로 상당히 그 미래 세대들은 상당히 이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예상인데요. 2060년, 30년에서 60년까지의 그 잠재 성장률이 0.8%로 꼴찌입니다. 캐나다가 꼴찌입니다. 지금 그죠? 예, 전부 1%대, 대부분 1%대인데 캐나다가 0.8%, 캐나다와 같이 공동 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 지금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지방을 살리는 것만큼 경기 북부, 이 잠재력에 있는 경기 북부를 그 분단 체제에서 벗겨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도권 요게 이제 2000년 초반 85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 GDP의 비율인데요. 여기가 지방이고 수도권이었습니다. 이제 지방이 수도권이 44% 이제 이 지방이 높았는데 정확히 2015년에 역전이 됐고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그 첨단화되고 혁신, 소위 말해서 IT 시대에 이제 수도권이 성장 동력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무리 그 수도권을 눌러도 해결되지 않는 구조도 문제인데 이 현재의 국가주도 성장 패러다임에서는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새로운 국가 레짐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지방의 통합을 통한 공권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네, 전국을 권역으로 나눠서 한번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서울은 지금 마이너스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GDP에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4.4% 정도로 그 포인트 정도 비중이 높아져 있고요. 나머지 지방의 비중은 완만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동안 국가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됐다. 그 경기도 중에 경기 남부가 성장 동력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지방의 규모 충청, 대구, 경북, 부울경, 광주, 전남 4개 지역을 좀 서로 합쳐서 그럼 500만, 한 800만
한 300만 정도 되는 규모, 지금 광역시하고 도가 분리돼 있잖아요. 그걸 합쳐서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게 첫 번째 메가시티 전략이고요. 자, 수도권도 그러면은 합쳐서 2,600만 메가시티를 만들 거냐 이 문제. 그거는 대단히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경기도를 둘로 나누고 4개의 거점을 만들어서 아주 균형 있는 지역으로 만들자. 그러면 남부도 그 혼잡을 완화하고 효율화하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특별자치도의 큰 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광역 통합하고 특별자치도의 큰 국토 구조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전북 특별 제주가 먼저 시작했죠. 전북, 강원, 이제 경기도가 네 번째입니다. 이 지역이 뭐냐면 한국에서 가장 발전해서 소외된 지역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부축과 그 남해안 축, 서해안 축이 발전해서 소외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좀 자치를 통해서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이 지역들은 그 통합을 통해서 좀 성장하자 이런 게 현재 이제 국가 전략인데 그 통합이 그냥 물리적 통합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고요. 분권이라는 어떤 그 측면, 권한과 재정을 그 지역으로 이양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뭐 이런 배경, 그 두 가지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요. 우선 이 대한민국 아까 말씀드린 국가 아젠다 대한민국의 신성장 엔진을 만들고 경기 북부를 평화통일 동북아 경제 허브로서 또 평화의 전진기지로서 동북아의 국제 평화 자유지대로 만드는 그런 그 지역으로 만들자는 게 비전이고요. 그래서 그 신산업들, 그 4대 성장동의 9대 전략산업벨트, 그 다음에 철도, 교통, 인프라, 규제 개선, 그 다음에 이제 국제평화 자유지대, DMZ였던 그런 국제화, 그 다음에 지역 간 상생 발전, 이렇게 5가지 전략을 제안을 했고요. 그 전략 속에 쭉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부분들 중에서 보시면 이제 요즘에 핫한 그 AI, 디지털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처,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 부분, 그 다음에 기후, 그 에너지, 이렇게 해서 그 하나의 자족적이고 그 혁신적인 어떤 그 경제지역을 만들겠다. 이제 부분들이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별로 지역의 그 발전 거점들을 특화해서 그 9개의 산업벨트를 만드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장 전략들이 어떤 핵심적인 요인인데 요거는 좀 자료로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제 파주에 그 GTX가 열려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변화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촉진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좀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 연장과 그 고속철도, 그 다음에 이제 KTX가 들어오고 이 경의축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까지 SRT가 들어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망 중에서는 이제 고속도로 부분들이 부족한데 이 도에서 지금 북부대개조 차원에서 1.5 순환도로를 지금 계획을 해서 그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서평화도로, 그 다음에 연천 서울 고속도로 등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 개선인데요. 규제 개선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 수도권, 경기 북부의 어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수도권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자체가 다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특구도 지정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도 안 해주고, 뭐 부담금에 대한 감면도 안 해주고, 이제 그런 측면을 좀 해소하는, 역차별을 해소하고, 자, 잘 사는 수도권이 아니라 그 분단의 아픔을 이겨내온 경기 북부를 좀 격려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내집을 만들겠다. 뭐 이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국제평화 자유지대입니다만 이제 앞으로 그 북한하고 어떤 여러 가지 관계가 해소가 좀 그 풀리면 기본적으로 경기 북부의 어떤 이 정부와 상관없는 어떤 국제적인 레짐들을 만들어서 그 북한과 교류하고 이게 동북아의 교류 거점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우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수도권이 지방이 힘든데 경기 북부 발전하면 지방이 더 힘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특별자치도 특별법 불칙에
경기 북부의 발전의 과실을 지방과 나누는 그런 상생 협력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문구들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토대로 해서 일정한 수익을 배분해서 다양한 청년, 소상공인, 뭐 이런 학생, 뭐 이런 부분, 어르신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과의 어떤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이 좀 진행되고 새로운 발전 기반을 가지게 되면 대체로 연간 17년간인데요. 한 인프라에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나 산단에 연간 한 2.5조 정도가 투자가 되고요. 기업 규제 완화되고 그렇게 되면 10조 정도의 기업 투자 유치가 될 것으로 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연간 한 19조 정도의 경기 북부 GRDP가 늘고요. 대한민국 그 GDP는 연간 98조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기존의 거를 이렇게 옮기고 이런 효과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GDP가 1.11% 추가 상승하는 어떤 그런 한국 GDP 상승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가 늘어나게 되고 소득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재정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그 한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어느 정도의 큰 틀은 말씀드렸는데 그 쟁점 5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못 사는 이 북부가 잘 사는 경기도하게 같이 있어야지 나오면은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굉장히 우려가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4천억 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경기 북부 시군에 오는 돈이. 그런데 경기도는 교부세를 받지 않고 이제 지방에 나눠주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경기 북부가 되면 교부세를 받게 되는데 경남 수준으로 받게 되면 그 인구가 비슷합니다. 1조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이 4천억 모자라는 거는 이 여러 가지 보조금과 조정교부금과 같은 현재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북부가 1조 원을 교부세를 받으면 그동안 안 받던 경기도가 1조 원을 받게 되면 지방에서 1조 원을 가져오게 되느냐는 그 문제가 쟁점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만들어서 국가와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니 첫 번째는 경기 남부에 재정이 한 4천억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한 5년 한시적으로 경기 북부가 발전하는 동안에 이 재정을 좀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면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 제도를 만들거나 그래서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법 개정 이 중에 하나 혹은 2개 정도의 법 개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경기 북부가 발전에 대한 국세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이익을 이 재정으로 넣는 방법, 면세점 유치 이런 걸 통해서 한 3천억 정도의 이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분권인데요. 현재 지방 교부세가 내국세 19.24%를 가지고 나누는데 그거를 교부세율을 20.24, 21.24, 22.24 연간 1%포인트씩 올리면 3.5조 정도 그리고 3년간 올리면 10조 정도의 재원이 마련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특별자치도와 시도 통합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드는 지역에 쓰는 그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논의가 된다면 이 4천억 원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포기할 정도의 국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재정 문제는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가 이렇게 힘든데 뭐 군사 규제가 특별자치도하고 무슨 관계야? 수도권 규제 그게 되겠어? 이제 이 말씀인데요. 이런 거죠.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경기 북부를 분리하게 되면 잘 사는 수도권이 아니라 경기 북부 독자적인 통계와 북부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국가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경기 북부의 어떤 그런 현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규제 특례, 특별자치도에 여러 가지 특례를 넣을 수 있는데요. 그게 전부 규제를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을 도지사 혹은 시장이 갖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프레임을 좀 완화하고 그 투자 진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 지원, 뭐 보건 의료, 군용지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한 특례를 만들므로 해서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엔 특례가 부족한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원도도 그랬고 전북도 그랬고 일단은 그 초기 안에서는 좀 약하게 해놓고 2단계에서 개정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현재 그런 그 도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는 메가시티인데 그 분리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냐? 자, 메가시티죠. 이게 그 19년에서 22년까지 아침 11시부터 저녁 7시에 이 빨간 부분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이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생활 인구의 그 흐름인데요. 자, 강남, 그다음에 인천 일부, 그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쪽 보면 이제 파주 같은 데가 좀 있죠. 자, 이걸 보면 수도권 전체가 하나의 메가시티화가 이미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 동북부만 남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혼잡 그 서울로 가는데 이 23분이 더 걸리고요. 그 남양주에서 서울 가는 데는 거꾸로 가는 것보다 48분이 더 걸립니다. 이런 문제, 그 교통 혼잡과 에너지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부분에 이 하나 서울 도심과 경기 남부 중심의 발전 구조를 다극화시킴으로써 양방향 통행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런 면에서 시간이 갈수록 그 경기도에서 여기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는 서울에서 경기도 가는 흐름들이 늘어나거든요. 이거를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조선 시대의 경기우도, 경기자도라고 하는 걸로 해서 사실은 나눠져 있던 지역인데요. 그 8도가 13도로 되면서 좌우도가 다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다 나눠진 건데 경기도만 안 나눠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구 경북이 통합되는 거는 그냥 나왔던 대구가 들어오는 거고요. 경기도의 분리는 나눠질 수 있었던 나눠졌던 지역이 하나로 있었던 것을 나누는 그러니까 역사 지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4급 거점을 통해서 수도권의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대 초강력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자치도와 경기도의 재정을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발전을 촉진하는 그런 게 국가 정책이 중요한 사안이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향이나 구리나 일부 시군에서 우리 서울로 갈래 이렇게 하시는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부분이 그런가? 제가 이제 이게 뭐 아주 단편적인 지표입니다만 지난 10년간 그 지역의 자산 변화를 한번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자산 변화를 보면 서울로 간다고 지역이 발전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20위 안에 경기도 시군구에 7개소가 들어가 있고요. 40위 안에 17개, 16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이 유치됐을 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판교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이 지역 발전을 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마지막
세금 부담. 공무원이 늘어나서 세금 부담이 늘지 않나 이제 이런 걱정인데요. 현재 경기 북부의 공무원 1인당 지역 공무원 수가 도민 수가 3,200명이고요. 유사한 경남은 1,300명이다. 그 한 2배 반, 2.6배 정도 되죠. 이제 이게 행정 비율이 여기에 좀 생기는 건데요. 그렇긴 하지만 현재 북부 청사 경기 북부 인구 비례로 하면 1,4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최소한의 그 기조실이나 이런 부분들로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고 효율적 재원을 통해서 억제를 하게 되면 그 재정의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행정의 효율화해서 지원을 그 재원을 만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증가시키고 함으로 해서 재원을 만드는 이런 것으로 해서 이 문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그 지방 수도권 지방 프레임 속에서 안 움직이는 측면들이 좀 있고요. 그런 면에서 경기 북부 주민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국가 주도의 어떤 그 성장 전략을 지역의 자율성에 맡기고 그다음에 미래 평화 시대에 대비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그 특별자치도와 메가시티를 하나의 어떤 틀 속에 넣어서 국가의 개조를 해가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지방이 싸우는 게 아니라 연대하고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좀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 그 핵심 포인트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